부처법 및 도시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협의체 소유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주민간담회 사회를 맡은 부위원장 박재홍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설계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소유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원활한 설계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시간은 대상 다른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박윤희 위원장의 개회사와 함께 주민 간담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대표위원장 박윤희입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소유주님께서 제 2차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2차 주민 간담회는 토지 등 소유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대표에서 LH에 요청하여 마련한 자리이며, 복합계획 승인 전 설계 진행 사항에 대해 간담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중간에 주민대표의 임원진 선거와 맞물려 예정보다 늦게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주민대표 회의에서는 최대한 많은 내용을 공유해드리려 했으나 확정적이지 않은 내용은 전달해드릴 수가 없어서 소유주님들께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간담회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느끼셨던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해드리고자 마련한 자리이므로 답답한 마음을 해소해드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LH 경기 남부 지역본부 도시재산정비부와 보상부가 함께 자리해 주셨으며, 경기 남부 지역본부에서는 사업 추진 관련 일정 설명 및 설계 관련 추진사항을 안내해드릴 예정이고, 주민대표회의에서는 시공사 선정 공고 시 반영될 설문조사 내용을 설명드리고 토지 등 소유주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입니다. 입장시 나눠드린 대봉투 안에 LH 간담회 자료와 주민대표의 자료 총 2개의 책자가 들어있으며, 설계 변경을 위한 주민대표의 설문조사지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LH 간담회 자료와 주민대표의 자료는 간담회 시 참고 부탁드리고, 간담회가 종료된 후 퇴장하실 때에는 작성해 주신 설문조사지는 입구 진행 요원분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지 내용을 보시면 내용이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으나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간담회 설명 전에 이번에 후보 당선된 부위원장, 상근이사, 감사가 나와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소유주님들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부위원장 후보 박재홍, 상근이사 후보 김성희, 감사 후보 양승철입니다. 앞으로 주민대표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제2차 주민 간담회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H 경기 남부 도시재생정비부 안치형 부장입니다. 송창균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실 과장입니다.
보상일부 정승환 차장입니다. 우윤모 대리입니다. 유선 엔지니어링 이병무 소장입니다. 박상미 이사입니다. 이상으로 합격해 주실 분들의 소개를 마치고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진행에 앞서 소유주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하시면 위원장이나 사회자가 주의 또는 발언 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둘째, 신속한 간담회 진행을 위하여 질문 시 소재 지번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사업 관련된 질문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이므로 안전하고 성공적인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업 승인 신청, 설계 계획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LH 송창균 차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해당 설명 자료는 입장하실 때 배포해드린 자료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시작하시죠. 저는 LH 경기 남부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송창균 차장입니다. 본 주민 간담회는 주민 대표회의 요청으로 토지 등 소유자분들께 사업 승인 신청 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 3월 22일 1차 주민 간담회 내용과 비교해서 변경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에서 제시된 내용은 향후 관계기관 협의, 심의 과정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넘겨주세요. 일단 발표 순서는 추진 경위, 사업 승인 신청 설계 계획안, 향후 계획, 질의 응답 순입니다. 지금 경위, 추진 경위로 보여주십시오. 일반 사항에 대한 내용들은 넘어가고 추진 경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축 엄미 도심 복합 사업은 21년 2월 3080 플러스 주택 공급 대책 발표, 8월 1차 주민 설명회, 9월 관계기관 사전 검토 회의, 11월 2차 주민 설명회, 12월 지구 지정 고시, 22년 7월 토지 물건 기본 조사, 9월 기본 설계 공모 및 계약을 하였으며 23년 3월 주택 선호평형 설문조사 및 1차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6월 복합사업 계획 승인 신청 후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사업 승인 신청 설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지구는 총 사업 면적 65,450.8 제곱미터이며 공동주택 용지, 공원, 도로, 종교시설 용지, 도유자 시설 용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레스는 기존의 1678호에서 인근 교육시설 1조권 확보를 위해 스레스 44호가 감소된 1634호로 변경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평형입니다. 전용면적 36 타입, 46 타입은 통합공공임대이며 51 타입, 59 타입, 74 타입, 84 타입, 104 타입은 분양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74 타입과 104 타입은 지난 3월 주택선호도 평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대표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감도입니다. 동쪽 원미산 쪽 주동은 최대 41층이며 조망권, 일조권을 최대한 고려하여 각 동의 배치 및 층구가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대수 변경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인근 교지, 즉 동쪽에 위치한 반석 유치원,
서쪽에 위치한 부천 북초등학교, 남쪽에 위치한 눈빈이 유치원의 일조 시간은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조 시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일조 시간 기준은 동짓날 8시부터 16시 중에 총 4시간 이상, 9시에서 14시 중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을 확보해야 하므로 우측에 보시는 일정 시뮬레이션을 통해 총 세대수는 44호가 감소하게 되었으며 최종 확정된 승인 신청된 세대수는 1634호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차대수 관련 사항입니다. 사업 부지가 경사지에 입지하고 있어서 동쪽과 서쪽 양단의 높이가 약 15m 정도 발생합니다. 최초 공모 당선작은 경사지를 이용하여서 지하주차장 지하 1층과 지하 2층으로 설계되어 분양 세대 기준 호당 1.1이었지만 주민대표회의에서 최대한 주차대수 확보 요청이 있어서 지하 1층 공간을 최대한 늘려 이쪽에서 늘린 것은 서측으로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1.34대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차대수를 확보하다가 보니 그 사업부지 서쪽에 있는 지금 중간에 있는 도면에 빨간색으로 표현했는데요. 빨간색 구간이 지하 1, 2층 약 11.5m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출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하 1층 구간을 보시는 시공사의 사진과 같이 지하 1층만 조경 구간으로 변경하여 지하 2층 한 개층만 노출시키는 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대표회의에서 지하층 한 개층을 더 파서 주차대수를 확보해 주는 것을 요청하였지만 최근에 실시한 예비 지방조사 결과 지하 3층 시공은 암 발생에 따른 발파 등으로 사업비 및 공사 기간이 증가하고 시설 확대를 위한 피트니스 및 골프 연장 면적 확대 등 주민대표회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준용 면적별 대표 세대 평면이며 향후 시공사 선정 후 시공사 브랜드에 맞는 세대 평면 및 특화 설계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 타입 먼저 보여주세요. 보시는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대표 타입 A 평면 타입을 가져왔고요. 36 타입, 39 타입입니다. 다음 51 타입과 59 타입입니다. 다음 74가 추가되었고요. 84 타입입니다. 104 타입 대형 배수 선호도가 있어서 104 타입 평면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6월 사업 승인 신청 이후 현재 7, 8월은 관계기관 협의 의견 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있고요. 10월에서 11월 통합심의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심의를 완료하여 12월 사업 승인 완료 목표가 있고 토지등 소유자의 최대 관심사인 그 시공사 선정에 대한 공모는 연말인 11월에서 12월에 민간 참여 건설 사업사 공모를 통해서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24년 보상 및 철거, 26년 공사 착공, 29년 준공 및 입주 예정입니다. 3월 22일에 1차 주민 간담회 때 설명드린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 승인이 완료되어야 보상 및 철거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고 사업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민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최대한 일정 단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져온 발표 내용을 발표가 끝났고요. 궁금해하실 사항 중에 일단 시공사 선정에 관한 내용을 들이받기 전에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 선정은 민간 참여 공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 활용을 위해서
설계사와 사업비 제한형 기술 공모 방식을 채택합니다. 현재 그 유선 엔진 연행의 설계는 저희 사업 승인까지만 그 업무를 수행하고 시공사 선정되는 11월 시공사 공모가 있게 되는 11월 정도에는 시공사와 설계사 같이 컨소시엄을 들어와서 당선된 시공사가 향후 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 시행 지침 제22조에 의거해서 사업 계획서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심의 평가하기 위하여 복합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됩니다. 평가위원회는 심의 평가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제1순위부터 제3순위까지 해당하는 점수를 득한 주택건설사업자, 즉 시공자를 주민협의체에 제시한 이후에 주민협의체에서 투표에 의해서 최종 선정되게 됩니다. 세부적인 공모 시스템 수립을 위해서는 본사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소유주번과 성함을 꼭 말씀하신 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죠. 먼저 손 주시죠. 백 162에 27호 4층에 살고 있는 소유자인데 이충일입니다. 우선 우리 주민들의 대부분이 한 50대에서 70대인데 지금 7, 8분에 걸쳐서 이런 설계를 설명하는데 상반기에 물론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주민들이 과연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형식도 이런 형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설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우선 그 가용실 내지 베란다에 열풍기 실외기를 설치하게 돼 있고 안방에 그것도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임대 아파트 주요 요지의 여기가 그래서 이 배치도를 전체적으로 한번 흔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연미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우리가 연미동이 숲세권이 적어요. 그러나 연미사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정말 요지 숲세권 중에 숲세권에서 살게 되는데 앞으로 이 지금 그 조경 같은 걸 보니까 이 비용을 그렇게 많이 들 필요가 있나? 이 연미산 하나 만들려면 만약에 인공으로 만들려면 수십조가 들어도 못 만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 숲속에서 사는데 좀 그 명품의 브랜드적인 그런 나무를 심는다든가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래서 서울의 명품 아파트를 보면은 숲속견에 있는 아파트들은 굉장히 또 가격이 높습니다. 그리고 작동 같은데 주택 보면은 주택가에 소나무를 한 서너 그루 더 심어가지고 3, 4억을 더 받는 소유자도 봤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뭐 이렇게 나무를 심을 게 아니라 조경시설을 좀 특성 있게 특화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지금 상가가 들어서는데 상가 쪽에서 만약에 요식업이라든가 식당 같은 게 있으면은 그 열로 인해서 굉장히 그리고 냄새 같은 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고요. 저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회가 있을지 몰라서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지가 지금 13개월째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협의체에서 질문이 길어지면 답변도 길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끝날 무렵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예. 그 질문이 일단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3월 22일 때도 그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현재 요약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실외기 설치 공간이 별도로 필요하다. 현재 그 주택 평면 보시면 실외기 공간 실이 별도로 되어 있긴 하고요. 그 거실하고 침실에 보통 투인원 쓰는 에어컨에 대한 실외기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원미산이 가장 특징인 사업지구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 시설은 그 좀 특화해서 해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포함해서 세 번째 상가 요식업이 들어왔을 때 냄새라든가 뭐 열기가 나는 내용들 그리고 특화한 내용이다 보니까 좀 전에 그 설명 드렸다시피 그 민간사에서 설계에 왔을 때 주변에 입지라든가 환경을 고려해서 충분히 설계를 해오면은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그 심사를 하고 주민협의체에 붙여가지고 또 설명회를 낼 거거든요. 그 설명회를 통해서 진행한 당선자가 와서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린 세부적인 내용들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주십시오. 네, 다음 질문 하시면. 네. 마이크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파트를 지으면 조개를 준다고 소도한 적 있었습니다. 사실대로만 얘기하죠. 그 원미동 그 구역에 해당되는 집들이 빌라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지만 단독주택이 예를 들어서 40평, 50평인 사람하고 물론 차이가 있겠죠. 빌라하고 지분의 차이가 있는데 단독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40평, 50평 보유한 사람이 그전에는 아파트 두 채를 둔다 뭐 이런 식으로 수도했다가 아니 뭐 45평이나 40평이나 50평이나 자기 땅 주고 그냥 아파트 소유주님, 네. 1+1만 그게 궁금하셔서 지금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선생님. 일단 뭐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그걸 왜 전에 그 설명했을 때 부담 순도가 있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그 주택 그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어플로폰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그다음에 그 분당 그 보상금 총액에 따라서 그 총액의 한도가 되는 범위 내에서 어플로폰이 가능하고 아니면 한 개도 가능은 하지만 거기에 대한 그 주택 평면에 대한 그 제약 사항은 없습니다. 그 금액 한도 내에서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플로폰도 가능합니다. 그 추후 이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라든가 내용은 확정이 되면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주십시오. 네, 다음 질문. 저기,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전 A동 과자이고 있는 박보홍 영화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정리해서 왔는데요. 첫 번째는 용적률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금 저희가 그 설계 당시에 그 300%의 용적률을 가지고 조금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미치게 설계된 상태였는데 안성 유치원 그 종합선 때문에 조금 한 44세대가 줄면서 용적률이 더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아마 분담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담금을 높이려면 최대한 용적률을 다 씻어먹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300%로 다 용적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그거에 대한 그 질문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의 목적 중에 하나가 정착률을 높여주는 거가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에 정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 예상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주 대책에 대한 어떤 대출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조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는 전세를 주고 타지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주택자죠. 이런 분들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정책과 그다음에 이자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책이 지금 나와 있는지 아니면 언제쯤 이런 것들 정확히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그 질문 하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이 지금 사업이 어떻게 보면 명품 아파트를 만든다라는 어떤 취지가 또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명품 아파트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높여놨는데 정작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절차가 많이 좀 바뀌었어요. 설계 공부가 하고 그다음에 시공사 선정하고 복합 승인하고 그래서 시공사들의 어떤 설계안이 들어올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바뀌어서 설계 공모가 되고 복합 승인을 이미 올려놓은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10월이나 7월 등 그때 올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시공사들에 대한 어떤 설계 방향이 많이 미치지 못할 거다. 결국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청사 아파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좀 약간 설계사에 대한 어떤 그 설계안이 거의 고착화되지 않는가 그런 좀 우려스러움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 지금 현재 시공 설계사 집중적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던 문서들에 있는 설계안이 결국은 뭐 최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시공사들이 조금 더 우리 원하는 또는 좀 더 고품질의 어떤 그 설계안이 들어왔으면 하는데 이게 순서, 절차가 바뀜으로 해서 그런 것도 많이 없어졌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박광원 고객님이 네, 맞습니다. 주민대표 위원님이신가요? 네, 위원님입니다. 제가 계속 알고는 있는데요. 그걸 처음 뵈가지고 의견도 많이 주셔가지고 네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시공사 선정 및 그 용적률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요. 종합적으로 보상팀이 왔으니까 그 이주 대책 및 그 보상 일정을 이후에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용적률이 300%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번 배치를 보시면은 변경된 3월 20일에 293.33%로 되어 있고 4월 22일 오늘이 그 293.1%가 되었습니다. 총 300%를 최대한 그 활용해서 요소를 올리는 게그 세율 얻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유리하긴 하지만 저희가 그 법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중에 인동 가격이라든가 일조권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지구 가더라도 300%면 최대한 그 사업지구내에서 거의 6% 찾아먹기 상당히 어려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293.61%가 최선이었고요. 하지만 지금 좀 전에 그 시공사 선정이라고 하는 게 현재 설계안을 가지고 LH가 견적을 해서 발주하는 도급 계약이 아니다 보니까 그 시공사 선정할 때 그 실시 설계하는 업체가 같이 들어오긴 합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하는 업체가 현재 그 컨디션을 봐가지고 최대 위치라든가 용적률 제한 조회수를 그 브랜드에 맞게끔 특화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승인 완료 전에 12월경에 사업자 공모를 시행하기 때문에 현재 도면이 픽스된 사항을 가지고 그대로 공고는 하지는 않고요. 취지 자체가 민간 참여 건설 사업자 공고를 하는 거니까 그 도면에 맞게끔 똑같이 해오라는 경우는 없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설계가 고착화되고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의 전에 오늘 말씀 보상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안녕하십니까. 보상부의 정승환 선생입니다. 그 금년도에는 그 복합사업계획 승인이 추진이 될 것 같고요.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이제 공사비나 사업비는 확정이 될 것 같고, 보상과 관련해서는 복합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내년도에 이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금액이 나오면 저희들이 현물 보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하고 아까 궁금해하셨던 이제 대출된 내용은
그 내년도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련 기관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감정평가하고 조사 물건에 대해서 다 이제 금액이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급되는 아파트도 결정이 될 것이고, 그때 이제 현물 보상과 관련해서 안내 드리면서 그 계약 방법이나 조건, 그리고 대출 방법, 조건 이런 것들은 내년에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122-4는 최양식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만 더 물어보고 싶은 전화드렸는데 우리가 임시 거주지는 얼마나 확보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임대가 아니라 여기 뭐 임시 거주지 건설기 가지고 우리가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 갔을 시 임시 거주지 얼마나 확보를 했는지. 그 부분도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그 보유하고 있는 매입 임대라든가 인근의 이제 임대 단지들을 활용할 계획인데 정확히 이제 그 절차가 내년도에 이제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시 이주에 관한 수요조사도 저희들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여기서 사시는 분들, 소유주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소유하시면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그 이제 세입자로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분들에 대한 이주 수요 조사를 거쳐서 인근에 이제 그 저희 매입 임대나 공가로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을 활용해서 그 임시 거주를 지원할 계획인데 그 부분도 이제 이주 시점이 어느 정도 픽스가 돼야 그 시점에 맞춰서 수요 조사하고 가실 곳을 픽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에 그 저희들이 따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어요. 확실한 게 하나도 마이크 좀 바꿔봐요. 질문해도 돼요? 예, 소유 주범과 성함 듣고 국민연립의 백일동 현상진인데요. 지금 LH가 그 불황판 그 건설을 해가지고 공법을 해가지고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그럼 여기도 어떤 공법을 할 것인가 그것도 답변 좀 해주시고요. 네. 11월, 12월 달에 건설에서 뽑는다고 했는데 그 공지를 하게 되면 3개월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공지하고 나서 건설에서 뽑는 게 3개월 걸린다고 그러는데요. 선정하는 것이 선정하는데 네. 그럼 내년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럼 내년 몇 월 달에 그 건설에서 확실하게 정할 수 있어요? 질문 하셨습니까? 아니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또요, 44채가 아파트가 지금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처음에 설계했을 때 그때는 44채가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지금 설계 부분이 왜 갑자기 44채가 줄었는지 그게 왜 그런지 확실하게 좀 알아듣게 얘기 좀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설계 세대수 변경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그 설계사가 실제 들어와서 이제 한 번에 그 저희가 설계에 대한 이외의 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교육 환경 영향평가라든가 교통 영향평가 등등을 받는데 현재 44호 줄어드는 상황 교육 환경 영향평가에 따른 일조권 확보로 해서 44호가 줄어들었는데요. 고객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완벽하게 다 하면 좋은데 사실 이게 그 설계사가 들어왔을 때 인근의 그 교지라든가 인근 컨디션을 모든 걸 다 법적으로 검토해서 설계해 오는 게 아니고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동배지라든가 세대수, 주택 평면 등을 주택 평면 및 특화 설계를 들어와서 당선돼가지고 호수 같은 그 정도 1678세대가 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환경 영향평가 들어가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제가 과거에 먼저 했던 최근에 했던 결과과는 똑같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미리 하지 않았냐라는 의미고 왜 갑자기 바뀌었냐고 하는 건데 지금 계약을 하고 시설을 하면서 이제 그 영향평가 영역도 시행하면서 나오는 종합적인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44 월조사에 줄었고요. 이 3월 22일 때에 대한 지금 변경사항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가장 큰 건을 지금 주차대수하고 세수 그 감소된 사항을 좀 넣어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이게 중간중간에 주민대표회의에서 저희가 그 설계안에 대한 특이사항이 있으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역시 회의를 통해서 반영을 시켰고 최종적으로 이제 8월달에 되다 보니까 이제 그 고객님들께서는 지금 3월달 이게 처음 듣는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그 주민대표회의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데 그게 갑자기 변경되는 사항은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내용이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무장판 구조에 대한 그 언론의 보고도 있고 상당한 LH 이슈도 있고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 저희는 이제 기본 설계를 통해서 사업 승인을 받는 구조인데 사실은 그 시시 설계 시공사 선정 이후에 시시 설계를 해서 착공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구조도면이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지만 그 건축도면에는 그 저희가 공모할 때 최초에 공모할 때는 무장판 구조로 되어 있긴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무장판 구조로 되어 있지만 회사 지침상 지금 사업 승인 완료 전까지 그 무장판 구조가 아닌 그 무장판 구조가 아니면 라멘 구조나 기둥 보호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 보호가 있는 구조는 라멘 구조라고 하고 보호가 없으면 무장판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그 보호가 있는 라멘 구조로 변경해서 사업 승인을 받을 계획이고 시공사 공고 때도 저희가 그 무장판 구조가 아닌 기둥 보호 구조도 공고를 할 거기 때문에 무장판 구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뭐였죠? 건설회사요. 건설회사 사업에 늦게 언제쯤 되냐? 예. 보통 공고 건설회사가 지금 상대도 그렇고 지금 너무 이 기간이 오래 가니까 예. 건설회사가 지금 저기 2주 동안에 현재는 또 딴 데가 있다고 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건설회사도 일단은 정해야 이게 확실하게 돌아가는 거 아는데 이렇게 안 정하고 자꾸만 쉬지 가니 이게 답답할 뿐이죠. 제가 일단은 3월달에 말씀드린 그 일정은 준수하고 이때 약간 그 시공사 선정은 지금 한 달 정도 지연되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다시피 11월달, 12월달에 공고 이후에 최종 선정되고 주민협의체를 올려서 결과가 나오려면 보통 3개월이 맞아서 내년 초 정도는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공모 시기가 좀 이루어진 게 그 21년 설명회 때 이후에 이제 지속적인 공사 원가나 노무비 등이 좀 상승했고 최근에 뉴스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기존에 있는 재개발에 있는 조합에 있는 시공사도 금액이 안 맞아서 계약 해지 사건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 경기를 좀 봐서 저희가 만약에 그 공고를 했는데 그 시공사가 한 개도 들어오지 않으면 유찰되고 하다 보니까 한번 유찰되면 저희 사업지구에 그 2차의 공고에 들어왔을 때 메리트가 없다고 시공사가 선정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성공적인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현재 일정으로 11월달, 12월달 공고하고 내년에 선정해서 보상 계획 공고하고 나서 계속 진행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객님이 생각하시다시피 좀 한두 달 지연은 된 거는 맞거든요. 거기에 따라 좀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 저희도 이제 본사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11월 정도는 최소한 공고를 할 수 있게끔 하겠고요. 이 공고 전에 저희가 사업비가 좀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공사비가 얼마만큼 나와야지 그 간편통에서 얼마 나와야지 각각 여러분들 분담금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분담금도 상당히 궁금해하실 텐데 계속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린 사유가 공사비 확정이 안 되고 각각 그 보상비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분담금도 좀 말씀 못 드리지만 확실한 거는 21년 이후에 이제 공사 원가가 노무비가 상승됐으니까 분담금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향후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얼마만큼 사업비가 증가할 것인가. 제가 주민대표회의하고 여러 가지 설계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주민대표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그 분담금이 상승한 요인이 있으면 거의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업무이기도 하고 이제 사업에 대한 성공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현물 보상을 하고 우선 공고 받지 않으면은 이 사업이 성공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년 한 2월쯤은 컨설턴 네. 정할 수 있겠네요? 11월달, 12월달 공고를 하면 내년 2, 3월 정도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고가 난다는 것은 네. 그 응찰을 하고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유찰이 돼서 한 번 공고를 지연되지 않는 이상 말씀하신 대로 3, 4개월 정도는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무랑파는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았어요.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비가 오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게 참 외람된 얘기지만 중국 부동산 시장이 지금 바닥이 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워낙 중국이 국제를 다 쓸어 담아서 하다 보니까 원자재가 많이 올랐어. 근데 너무 우리가 시급하게 하는 거구나. 중국이 다 봐서 알겠지만 아파트를 지금 못 짓고 있어요. 원자재가 이제 폭락하기 일고 직전인 것 같은데 좀 더 너무 속도를 좀 다시고 사실 이 원가가 오르면 저희 공산군은 굉장히 타격이 엄청납니다. 이건 외람된 얘기지만 중국 부동산 시장이 좀 폭락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원자재를 끌어다 쓰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그리고 다 알고 있어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그 질문이세요? 네, 질문 끝났습니까? 네, 그것도 합리적으로 diskut해서 한 분만 더 질문 더 받을게요. 궁금한 게 많으십니다. 네.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어떤 분이 물어봐서 한번 물어보긴 했었는데 정확한 답변을 못 받아서 제 질문 드리는 건데요. 나중에 이제 이게 다 끝나고 건설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공호 추첨을 하게 될 텐데 그 추첨에 대한 우선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할 때 그때 공호 추첨하고 비슷하게 나갈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솔직히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어떤 자기의 의지에 맞게 딱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분이 적은 게 이제 빌라 분들이 지분이 좀 많이 적거든요. 근데 빌라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호 추첨을 할 경우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어떤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질문 사항은 지분이 큰 소유주분들이 어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괜찮은 엘리트라고 해야 되나? 좀 매트가 좋은 쪽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동시에 이제 추첨을 하고 지원을 할 경우에 우선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정확하게 이제 추첨을 통해서 1대1 지분에 상관없이 추첨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평상시에 저한테 개별로 질문을 많이 안 하시다든지 간단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누구한테 질문합니까? 아니 이제 주민대표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 대회 회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국민이 아니고 위원분이어가지고 그 공급의 우선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공시정원 처리팀에 보시면은 그 보상금 총액이 많은 순서가 1순위로 갖고 보상금 총액이 같을 경우에 현무보상금액이 많은 그 경우가 2순위를 가져서 진행을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재개발과 다르게 저희 우선 공급에 대한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전국적으로 도시 복합 사업에 대한 기준은 지금 그 국토부가 이제 정리하는 단계이고, 물론 그 우선 공급이 그 주민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고 가격 포함해서 그 로열층이라고 하죠. 그 로열층에 우선권을 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것 또한 기준이 명확하게 나오면 주민대표회가 아니면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미로 124번길에 70에 사는 소유주고요. 저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이해도 한 질문이기도 한데 저희 소유주님께서 많은 걱정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한번 해주시라고 하셔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 저희 사업지구가 이게 부자 동네는 아니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사업지구가 되고 나서 되게 즐거워하시면서 나는 아파트에 들어가 형편이 안 되는데 그럼 형편 청산을 하고 우리가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정지구에서 지구지정 동의서 받을 때만 해도 저희 소유주들이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순위가 1순위는 2순위는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 질문을 저희가 LH라든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소유주는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현금 청산을 받았기 때문에 1순위, 2순위에는 어느 들어갈 수 있다는 법이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소유주들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소유주들이 걱정하는 거에 대한 대처도 어느 정도 답변을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임대 아파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주 대책에 대한 내용, 매입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하겠는데 실제 준공 후에 입주했을 때 제가 현금 청산을 받았지만 임대 아파트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은 저희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집행하고 초대시중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현금 청산받으면 우선 공급권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원미 사업지구 복합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도시 복합사가 지금 최초거든요. 최초고 서울의 3개 지구하고 원미 4개 지구 지금 사업 승인 단계이며 현물 보상 및 우선 공급 가격 및 이주 대책이 아직 확정되어 있지는 않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현금 청산 금액이 좀 부족해서 현금 청산을 받고 임대 아파트에 대한 우선권을 줬으면 하는 소유주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확정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로서는 우선권이 없는 상황에서 현금 청산받은 무조건 우선권은 없거든요. 이게 새로 물건을 사서 들어오거나 그 이후에 들어오거나 현금 청산 받으면 일단은 우선권이 없기 때문에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현재로서는 임대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권리는 당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짧게요. 한 10초만 얘기해요. 무슨 알파룸을 좀 제공하시고요. 알파룸 제공. 네. 예. 그다음에 팬트리 룸이 너무 커요. 그 팬트리 룸이 이제 주민들 잘 보시지만 용어가 그 보조 창고 아닙니까? 식품 보조 창고. 그게 거의 너무 커요. 그 다음에 전기차가 앞으로 많이 분리될 텐데 전기차 충전기,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러시아워 때 그 어떤 방안, 그 다음에 지금 주차 대수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현대랑 2,500만원이나 했어요. 근데 제가 206대를 증가시키면 한 50억인데 주민 나눠보니까 한 3,400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시에서 주차장 한 대 만드는데 약 한 1억 5천에서 2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민이 만약에 공사비 매로 이 정도만 들어간다면은 주차 대수는 어떻게 불가피하게 좀 올려주면 좋겠다. 이 제보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설계사항은 지금 알파룸이라든가 펜스에는 주민대표 회의에 의견을 제출해주시면 전반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고요. 제 내용을 좀 녹음했다가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주차대수는 지금 설문지 2,500, 3,000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초기에 골조라든가 이런 내용이지만 제가 지하 3층을 팠을 때 금액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총 팠을 때 580억, 거의 600억에 육박한 금액으로 한 대당 7,8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지하 될 수는 없어요. 리플릿이 있어 있어요. 예. 그건 이제 주민대표에서 만든 리플릿이고요. 그만큼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 부담금이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저희 또 법적으로 규칙에서 확보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일만 확보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로 좀 요즘 많이 부족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이 저렇게 좀 밀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새로운 방안을 강구했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좀 줄어들면서 주차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 질의 내용을 성실히 답변해 주신 LH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사회자님 예. 이번에 끝으로 너무 축하드리고 제가 끝으로 우리 주민 대표회의를 이번에 13개월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전해주신 분은 나중에 받습니다. 근데 이것만 하시면 이거는 중요하게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뒤에 계신 분들이 뒤에 계신 분들이 제가 우리 국방이나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13개월째 지금 감사 내용을 보니까 감사는 위원장 회고하는데 감사가 마치 무슨 검찰의 공소장처럼 굉장히 반복할 정도로 대단히 잘 썼어요. 근데 그 GDP나 다른 AI를 이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13개월 동안 주민 대표회의에서 쓴 비용이 제가 알기로 한 2, 3원 이상이 됐다. 그리고 매몰비용까지 하면은 거의 7, 8억이 가깝다. 왜냐, 매달 임원들 급여가 회의가 이충일님 몇 천에 달합니다. 질문이 길어지면 답변 더 길어지면 말씀드리는 지금 이런 기회가 한 번도 없어요. 주민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 매달 부담하는 비용이 운영비에서 몇만 원에서 지분이 많은 분 몇십만 원이에요. 그리고 연으로 따지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한 3, 4, 50만 원에서 지분이 많은 분들은 몇백이다. 그리고 이게 공사가 해제될 때까지 구하기, 해제될 때까지는 지분이 많은 분들은 몇천만 원에 가깝다. 이렇게 지금 위원장을 자를 때 그런 내용처럼 우리가 주민 대표회의가 회의할 때마다 뭐라고 제목을 쓰는데 거기에 무슨 알맹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감사가 회계 업무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답답하고요. 이분들이 과연 우리가 이게 지분대 가신 분들이 지금 그러면은 비례 같은 데는 1,000만 원 들여서 이번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몇백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회비도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면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장님. 이렇게 답변 좀 해보게 해주시라고. 회계 보고가 해요. 아니 사업과 관련 없는 내용은 제가 아니 지금 이런 기회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민 간담회도 분명히 같이 해야 되는 말씀드렸지 거예요. 않습니까? 그러면 궁금해하는데 얘기해 줘야 되는 게 바라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면은 박경 씨가 많은 얘기 하시는데 또 얘기해 보시라고요. 아니 이렇게 감정적으로 설계 지금 설명은 지발분뿐이 안 했습니다. 이게 설계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사실 다 승인 돼 있고 승인 지금 접수돼 있는 거고요. 다음 순서는 주민대표의 설문지 관련 설명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설문지를 만들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대표회에서는 보다 많은 소유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 수용하기보다는 소유주들의 권익을 찾는 목적으로 본 설문지를 만들게 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설문지 내용 중 설계에 반영이 될 시 이 설문 자료를 토대로 공공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화면이 잘 안 보일 것 같으니 나눠드린 책자와 설문지를 참조하시고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번에 임원 선출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민대표회의가 준비한 부천 원미 설계 관련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를 안 남았어요. 이충님. 몇 개를 안 남았다가 앞으로 한 내년 4월 5월 달이면은 연임을 하려면은 우리가 주민총회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총회 하다가 끝나겠어요. 지금 총회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회계보고가 지금 매물장까지 따지면요 수십
수업에 관한데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한 번도 줘봤던 여러분 아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셨던 회계 보고는 지난번 감사 결과 보고서와 같이 2022년도 거는 결산 보고해서 소유주님 댁으로 발송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23년도에 사용한 거는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시면 자료 전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신데 주민대표에서 회의를 할 때 그 회의비는 알맹이가 뭐 내용이 없다라고 하셨으나 설계건에 대해서 회의를 할 때는요, 한 번에 뭐가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결과가 도출되기 위해서 주민대표에서는 어마어마한 회의를 거치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취합하는 그 자리를 갖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지, 그 회의한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지 아니했다, 결과가 나오지 아니했다고 해서 그렇게 폄하하시는 발언은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하실 말씀은 주민들 방문해서 해주세요. 답답해요. 정말 슬퍼요. 아니 이충일님, 그러면 사무실에 직접 찾아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사무실 찾아가는 국적으로 지금 저희가 임원 부존재 소송하면서 이번에 감사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도 왜 이런 방법도 없어요? 네? 간담회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간담회 지금 소개는 끝나지 않고 하고 있어요. 아니 이충일님을 위한 간담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나를 위해서 한다 했어요. 지금 끝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뒤에 한번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아니 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대표회가 준비한 부천 원미 설계 관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지 책자 내용을 전부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며 설계 변경 사유와 결론은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자료 화면 참조 바랍니다. 설계와 관련하여 소유주들의 지속적인 민원 요청을 받은 바 주민대표회의에서는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였고 주차 대수 120%였던 지하주차장 계획안을 134%로 늘려 206대의 주차 면수를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아파트 평형 구성을 보시면 임대주택 제외 22평형, 25평형, 34평형으로만 구성되었던 계획안을 30평형, 42평형 등 다양한 평형대 구성을 LH에 요청하여 기존 설계 계획안을 변경하였습니다. 커뮤니티 시설 또한 일부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LH가 앞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배포된 설문지에 대한 취지와 목적, 작성 방법에 대하여 요약 정리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8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설문지 1페이지 내용과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LH와 협의 후 설계 변경이 가능할 경우 중대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 공사비 증가, 세대수 감소, 분담금 증가 등 사업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 토지 등 소유주들께서는 이 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민대표회의 위원회에서 지하 3층 주차장 신규 조성에 관한 토론 및 그 밖의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들로 설계 변경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하 3층 주차장 신규 조성에 대한 토론 내용입니다. 1번 설문지 내용들입니다.
첫째, 11.5m 옹벽의 문제점. 10m 높이의 옹벽이 형성되는 설계로 자칫 구도심과의 괴리감으로 인해 미래의 미관상 보기 좋지가 않아 민원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둘째, 커뮤니티 센터 조성. 현재 이 부분이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한다는 게 아니라 예시입니다. 예시. 설명, 참고사항을 보시면 현재 계획된 커뮤니티 시설들의 배치도입니다. 커뮤니티 시설들이 분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런 시설들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셋째, 임대동 위치 변경. 현재 배치도에는 임대동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108동, 110동으로 임대동을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설명, 현 파리바게뜨 위쪽에 배치될 임대동의 경우 지하 1층 벽체 5.5m와 11.5m의 2층 벽체가 접하는 부위로 임대동만 고립되는 형국이라는 주민대표회의의 의견과 현재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 굳이 임대동을 배치하는 게 맞는 선택인가라는 민원이 있어 설계 변경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2번 설문문항부터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설문지 내용입니다. 첫째, 원미산 방향입니다. 첫째, 원미산 방향으로 동배치를 변경해 원미산 조망권을 일부 확보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시면 1번, 아니면 2번을 선택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현재 판상형과 타워형으로 구성된 동대를 혼합형을 추가하여 다양한 형태로 구성 변경한 후 일부 조망권을 확보하자는 내용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선택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설문지는 목공립 어린이집 위치 변경에 대한 주민대표의 결과 내용입니다. 현재 목공립 어린이집 위치가 아파트 단지청 중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목공립 어린이집 자리입니다. 이 위치를 단지 외곽으로 이동 배치하고 그 위치에 입주민들이 활용 가능한 생활시설이나 조경시설로 설계를 변경하자는 의견입니다. 선택 후 작성 방법은 동일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문 주셨던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 국공립 어린이집의 그 단독 동인데요. 그 위에 키즈센터가 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거는 그 저희가 그 아파트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외부 이용자들도 그 단지 내로 와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외부인들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막자고 해서 그거를 다른 쪽, 외곽 쪽으로 빼자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이제 이 질문, 설명으로 아마 소유주님들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조금 있으실 거예요. 저희 기초 설계 안에는 법정 주차 대수인 1.2대에서 저희가 그 지하 주차장 2층과 지하 1층의 주차 레벨차를 맞췄거든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지금 보시면 저희 왼쪽 화면에 보시면 파란색 되어 있는 부분이 지하 2층 주차장에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1.2대 법정 주차 대수가 확보가 됐었는데 주차 대수가 너무 적다라고 하셔서 맨 오른쪽 부분 보시면 저희가 지하 1층과 지하 2층의 주차장을 동일하게 면적을 넓혀서
1.34대까지 맞춘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서 11.5m의 옹벽이 발생을 했고요. 11.5m의 이제 옹벽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대표회에서는 지하 3층을 지하 주차장화해서 좀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아까 송창구 차장 말씀하셨다시피 지하 주차장 3층을 주차화했을 때는 기본 공사비만 560원 한 600억 정도가 됩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지방조사함으로 인해서 안반이 발생이 된 부분이라 그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좀 많이 이렇게 늘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주민대표회에서는 최적의 그 절충안을 나름 생각한 게 지금 화면 보시면 우측에 지하 3층을 전체 주차를 하고요. 지하 1층과 지하 2층을 노란색 부분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 라인에 동에 있어서 동이 그만큼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세대수를 조금 확보를 해서 지하 주차장 비용 들어가는 부분을 일반 임대 물량으로 조금 더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설명 끝났나요? 아니, 국공립 예. 위해서 예, 마이크 좀 주십시오. 아니, 국공립 어린이집이 막 단독 건물이 돼야 되는 그 법칙이 있어요. 아니, 저기 송내동 자이아파트는 1층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파트 거기 돼 있거든요. 거기 단독으로 주면 그만큼 우리 세대수가 줄어나니까 그 상가 1층에다가 국공립을 주면 그만큼 이제 세대수가 늘어나지 않나 이거죠. 국공립을 왜 단독으로 주냐 이거예요. 선생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설계에서 한번 국공립을 단독으로 딱 해야 되는 그게 법이 있냐고요. 아, 그거는 아닌데요. 그건 아니면 예, 근데 그 부분을 우리 동 밑으로 넣으면은 세대수가 또 그만큼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인동거리라고 그 띄는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 사이에 저희가 그 배치를 해놓은 것 뿐이에요. 따로 법은 있는 건 아니에요. 단독으로 주는 것보다도 상가 1층에다가 그만큼 하면 이 나을 것 플랜으로 저분 말씀을 청구상가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의견 주세요. 주시는 거는 저희가 이번에 다 메모를 해서 그게 될 수 있는 자이 부분. 아파트 1층에 거기 국공립 어린이집 있거든요. 네네. 그것도 한번 의견 접수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답변 좀 드릴게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 단지가 인기 폭발입니다. 그리고 요즘 시공사들 분양하는 거 보면은 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앞세워가지고 막 경쟁률 막 20대1, 60대1 이렇게 되곤 합니다. 그만큼 말하는 게 아니라 상가 1층에 네, 국공립 어린이집이 중요한 시설이라는 점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저희 지금 현재 구역 안에 어린이집이 또 하나 있어요. 사립 어린이집이. 근데 그 사립 어린이집이 이제 대토라고 해서 따로 건물이 들어가는데 아마 상가동 쪽으로 그 국립 어린이집을 따로 뺄 수는 없긴 하겠지만 일단 말씀하신 의견은 저희가 접수해서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가 한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양쪽에 상가가 지금 3개로 분산이 되어 있어요. 우리 회장님, 사회자 아까 말하고 저분 얘기하고 좀 들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형평성 있게 좀 잘 조절해서 하면은 지금 사회자 말이 상당히 중요하고. 자, 그 부분 접수해서 의논하겠습니다. 다음 의견 네. 네, 다음 질문 주세요. 주차장 3층을 하게 되면 단차가 단지 내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걸 조성 안 하면은 다 단차 없이 평평한 건가요? 단차 없이 네, 평평하게 투명해지는 겁니다. 2층으로 올리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딱 듣고 나서 단차가 생기는 거는 좀 단지 내에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개인적으로 들었고. 아, 그래서 저희 주민대표회의에서는 아까 그 커뮤니티 시설 집중화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 우측에 보시면 지하 3층 주차장을 하고 지금 이제 지하 1층과 지하 2층 주차장 있는 그 부분에 단차 있는 부분을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을 해서 빌딩 형식으로 그 라인 따라서 가든지 아니면 동을 따로 이렇게 크게 한 동을 이렇게 만들든지 그런 식의 방법도 지금 한번 의논해 볼 예정입니다. 근데
조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커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없어진 면적을 다른 걸로 좀 메울 수 있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면적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 회사를 저희가 보고 결정을 한 게 아니고 결정된 다음에 본 거잖아요. 실시 설계가 아니고 기본 설계. 네, 기본 설계.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백구동에 오브 타입이 당첨이 만약에 되면은 옆에 동이랑 너무 가까워가지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큰평형도 이 산 쪽이 아닌 전면동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전면동이 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큰평형을 다 이렇게 산 쪽으로 꼭 몰아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그냥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큰평형인데 이쪽이 상가가 있으니까 이쪽을 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꼭 원미산을 보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변경이 될 수 있는 사안인지 모르겠는데 이 배치도를 제가 다 본 결론이 나고 든 생각은 큰평형이 무조건 산 쪽에 있어야 되나 이런 것도 생각이 들었고, 저는 전면동 앞동에 시야 배치 없는 동에도 큰평형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알파룸이랑 팬트리를 옵션을 줬으면 좋겠어요. 선택을 하셨네요. 네, 거기에 팬트리가 상당히 좀 넓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를 서재로 꾸미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알파룸으로 하고 싶은 사람, 팬트리로 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그 부분도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밑에 상가 쪽에도 큰평형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 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설문지 맨 뒷장 보시면 그 개인의 의견을 서술하실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뭐 이런 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 기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160에 83 수수권인데요. 나름이 아니라 지금 이게 설문조사를 하면 변경을 LH하고 하는 건지, 이건 지금 설문만 하는 걸로 끝이 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면 여기서 그냥 설문만 하는 걸로 끝이 나는 건지 LH하고 이야기해서 변경이 되는지 그것부터 알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간담회를 하게 된 취지가 우리 주민분들과 의견을 취합을 해서 LH와 협의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시작할 때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설문사항 2-2에 주방권 확보한 설계 변경을 원하는 설계 반영안이 판상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바뀌면서 타워형을 넣어가지고 복합식으로 설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원하는 내용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주방권이라든가 아파트의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상형이 최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방향 타워형을 반영시킴으로써 주방권을 확보하는 설계를 원한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맞는 얘기인지 앞에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설계 변경 전후 타입별 세대 수 증감에 대해서 문의할까요? 타입이요? 판상형으로 중남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강체설계가 지금은 이제 도망들이 보게 되면은 타워형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게 바꾸자는 얘기는 지금 타워형을 판상형으로 많이 바꾸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판상형으로 되어 있는데 타워형으로 바꾸자는
아, 판상형을 타워형으로 바꾸자는 겁니까? 아니 그걸 묻는 거라고요. 아,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번 설계를 보시면은, 분양 수입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설계를 사실 한 겁니다, 이게.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주민대표의 상문제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 가지고 오신 분들은 입구에서 주차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윤희 위원장의 공지사항이 있겠습니다. 공지사항 말씀하시죠.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토지등 소유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가 10월 21일 주민협의체 전철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상식 입구 행사위원에게 작성하신 사문지를 꼭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주민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